네, 동문전공 서성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우리 김수연 교수님, 그리고 저 안강영 교수님, 최종인 교수님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전공 개방형 신입생을 위한 융합형 교육 모델 설계. 그래서 실제 수업을 해본다 하는 생각으로 인문예술 미디어 콘텐츠 기획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완성도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의 구상을 만들어 보았다 하는 결과물을 오늘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연구 목적, 인문학, 예술, IT 전공 지식의 융합 가능성 모색. 서로 다른 전공 영역을 아우르는 전공 개방형 융합 수업 모델 구체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연구 방향, 인문학, 예술, IT 전공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념 구상, 그리고 콘텐츠 기획, 설계를 위한 이론 탐색, 각 전공 내 콘텐츠 소스 수집. 이렇게 수집된 소스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구현하고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예술적, 기술적 적용 탐색, 매체 변형 실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토리, 이미지 가공, 콘텐츠 제작 실험, 그리고 콘텐츠 기획, 설계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 가능성 타진.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다음과 같은 스케줄로 스터디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연구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콘텐츠 소스로서 한국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콘텐츠 소스가 될 텐데요. 이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 구조, 그러니까 이야기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텍스트라든가 서사, 플롯, 전통적인 문학 이론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체 변형, 예컨대 그림을 텍스트로 변환한다든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한다든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재현된 결과물을 다시 텍스트로 변환한다든가, 이런 개념을, 이런 양상들을 매체 변형이라고 표현을 해보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와 색채, 색채와 이미지, 그 색채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아니면 분위기,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또 그 영역 안에서 새로운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토리보드, 스토리 또는 이미지 가공,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콘텐츠 가능 여부 판단, 재미가 있느냐, 신선한가, 그리고 개연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척도들로 그 결과물들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라는 그 개념을 접할 때 그 컨텐츠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인식을 접할 때 우리의 인식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기반한 사고작용, 인식행위, 언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컨텐츠가 공중에 붕 뜬다 그럴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국한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어를 베이스로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매체 변형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미지로 바로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보더라도 우선 언어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어떻다라는 어떤 그 심상의 경험일 수도 있겠고, 뭐 극적 체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언어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매체로 변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언어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가치 판단, 평가, 어떤 컨텐츠를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상과 표현은 결국 언어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이미지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내 감흥을 이미지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다 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이 교과목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문학 이론들을 조금씩 이제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학생들과 어떤 연습을 해볼 수 있냐면요. 이 그림의 실제 배경이라든가 모티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관찰을 해서 이 그림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트를 구현해 보는 것인데요. 이미지의 텍스트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연하게 떠오르는 게 없어야 하면 이렇게 몇 가지 제시어를 주고 단어만 나열을 해 보아라 해서 대략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아주 멋진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남녀가 아니라 뒤에 물끄러미 서 있는 뭐 종업원 정도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나는 이 사람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죠. 조연에 관심이 있다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시각을 던져서 나름의 스토리 라인을 짜는 겁니다. 우선 인물을 설정하게 되고요. 아까 넘어간 어떤 문학 이론에 갖가지 요소들을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직업은 뭐고 이 사람의 감정은 뭘까? 예상하시겠지만 이 테이블 앞에 앉은 어떤 그 여인과 모종의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혼자 짝사랑하거나 이런 이제 라인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행동은 다가간다. 뭐 싸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으로 가다가 주춤하고 다시 뒤로 물러설 수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심상으로 가져볼 수 있겠죠. 근데 1차적 작업은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하나의 이제 개연성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텍스트화 시켜 보는 건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제목은 자매라고 이제 두 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자매라고 설정을 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시 문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떠오르는 단어를 나열해보고 스토리 라인을 구성해보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의 원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우선은 이야기에 집중한다 라는 차원에서 흑백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그림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이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 이미지와 별도로 색상이 주는 이미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미지 스케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그림들을 다시 재해석해 보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 스케일은 이렇게 보시면은 서로 다른 색을 세 개를 묶어서 어떤 그 심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색묶음을 통해서 이 색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감정을 대입해 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묶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색이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나 성격까지 추리해 볼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무리인 측면도 있으나 충분히 가능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답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업,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해 줄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설화, 한국의 전통 설화로 이야기 갈래를 만드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갈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무꾼은 사슴의 보온으로 선녀의 날개 옷을 훔쳐 그녀와 결혼하게 되는데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로 갈래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그 디지털 툴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또 구성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작업까지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이야기를 이제 구성해내는데 어떤 어휘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개연적인 이야기를 꾸며갈 것인가, 어떤 창의적인 이야기들을 그러나 추상적이지 않게 이 처음 단서에서부터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꾸며내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문둥이 처녀와 동치만 총각. 총각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문둥이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룻밤을 지낸 이 아가씨를 내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두 갈래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엿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설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꾸며보는 연습을 해보았고요. 이것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소재나 모티브를 공예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례들은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형상화했다기보다는 필드 메이킹이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작법으로 하나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예컨대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산속에 버려진 그 온우이의 옷차림을 형상화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과자집, 마녀가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하게끔 하는 그 과자집을 형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이야기 속에 예술적 또는 미술적 이미지들을 이렇게 공예적으로 형상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창출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사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풍성하게 연습을 했다 하면은 이 이야기들을 이 툴, 멀티 엔딩 스토리라는 하나의 툴에서 집어넣어 볼 때 이것도 사실 언어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 갈래들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서 이 툴에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래를 만들어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이 툴에는 이미지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과 이미지와 스토리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나로 구현된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이제 재구조화 해볼 수 있겠고 재가공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 구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선녀와 남원군을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이것도 어떤 단서를 프롬프팅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 융복학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다. 각 학과의 전공 지식을 심화함과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 교류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각 전공 교수님들의 학문적 교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문예술 분야 전공 학생들과 IT 전공 학생들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가 있겠다. 자체 평가를 해보면 연구활동이 흥미로웠다. 두 번째, 보다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연구소 활성화를 통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재단 사업 지원 연구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